지구 표면에서 12km 아래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깊이에 마이크가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온 것은 열기도, 암석도 아닌 사람의 비명처럼 들리는 무언가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수백만 명의 귀에 닿았고 많은 이들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의문을 심어놓았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1970년대 초 냉전의 그늘 아래 소련은 지구 그 자체를 뚫으려 했다. 과학의 영역에서 서방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 소련 과학자들은 핀란드와 국경을 맞댄 콜라 반도의 동토 위에 거대한 시추 장비를 세웠다. 지구의 지각을 관통해 멘틀 경계까지 도달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콜라 초심도 시추공이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굴착 작업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고 시추공은 결국 지하 12km 226m까지 내려갔다 진류가 만든 가장 깊은 인공 구멍이었다. 그러나 그 구멍의 지름은 고작 23cm에 불과했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탐침과 기계만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통로였다. 지하 깊은 곳에서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마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예측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측정됐고 단단하리라 여겼던 암반은 고열과 압력 아래 거의 유체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었다. 지표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발밑수 킬로미터 아래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가 남긴 공식 기록 어디에도 비명이나 인간의 목소리에 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표된 데이터는 온도와 압력, 지층 구성, 미생물 흔적에 관한 것들이었다. 굴착은 1992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고 시설은 이후 방치되다 결국 철거됐다. 오늘날 그 자리에는 봉인된 흔적만이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지하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설에 따르면 1989년 무렵 핀란드의 한 기독교 방송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방송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놀라운 속도로 여러 나라에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특히 종교적 믿음과 결합하면서 더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인다. 지구 내부에 실제하는 지옥의 증거를 찾으려는 일부 공동체에서 이 녹음 파일은 성서적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물증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설이 있다. 악마의 비명, 지옥의 소리 같은 표현이 덧붙여지며 이야기는 점점 더 극적인 형태를 갖춰갔다. 원래의 과학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자라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퍼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확한 유입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종교서적과 구전을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증언들이 있다. 지하에서 사람의 비명이 녹음됐다는 단 한 문장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처럼 굳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출처를 물어도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도시전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제 녹음이라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온라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공유했다. 파일 속에는 마치 군중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파일들 중 어느 것도 실제 콜라 시추 현장과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해 일부 음향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포된 파일에 담긴 소리가 특정 공포 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파형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 분석 자체도 공식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리가 지열 압력에 의한 가스 분출이나 안반 진동이 변형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다. 지질학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특이한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암석이 변형되거나 지열 활동이 활발한 구간에서 독특한 진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진동이 인간의 비명처럼 들릴 만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당시 시추장비로 그러한 소리를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확산을 들여다본 연구자들은 단순한 조작이나 단순한 실수만으로는 전파의 속도와 범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냉전 시대 소련을 둘러싼 불투명한 정보 환경은 어떤 이야기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소문이 자라기에 최적의 토양이었다.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 사이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심리학자와 미디어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의 생명력이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볼 수 없는 지구의 내부, 냉전이라는 불안한 시대 분위기, 저 너머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결합됐을 때 이야기는 검증 없이도 쉽게 믿혀진다.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이것이 도시전설이 수십 년을 살아남는 이유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가설들은 각자 이야기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어느 것도 전모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단순 조작설은 왜 이토록 많은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자연현상설은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지만 그 전제를 뒷받침할 공식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답도 모든 질문을 닫지 못한다. 콜라 반도의 그 굴착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 해체 이후 시설은 방치됐고 결국 완전히 철거됐다. 한때 인류가 가장 깊이 뚫은 구멍이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이끼와 눈이 덮여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하 12km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이야기, 그것이 사실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든 이 이야기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가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은 지구 내부의 비밀이 아닐지도 모른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